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 5월 7일 오후 3시 정도 됐는데, 이번 주 단기간 신종목으로는 이렇게 5가지 가져왔거든요. 지니틱스, 원익 PNE, LTC, 한국종합기술, 코데스 컴바인 이렇게 좀 가지고 왔고, 그리고 구독자분께서 분석 요청하신 동양생명 잠깐 보고, 최근에 급등 나온 그 상신전자, 제 유튜브에 약간 어떻게 보면 아이콘인 종목이죠. 상신전자. 흐름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간 증시 이벤트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 관련해서는, 어,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미국 증시가 금요일에 거의 2%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내일 최소 0.5%대 상승 출발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 일단 다행인 게 국내 증시가 이제 금요일 날 안 열린 게 정말 다행인 게, 목요일 날은 국내 증시가 다 빠졌었, 미국 증시가 다 빠졌었죠. 다우, 나스닥 다 목요일에는 미국 증시가 빠졌었는데, 지금 보시면 금요일 날 이렇게 다 S&P 500도 1.8%, 나스닥도 2.2% 이렇게 올라주면서 다우도 1.6%대 이렇게 상승이 나와줬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 증시가 은행주랑 전기차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애플 은행주들 막 50에서 80% 은행주 이렇게 올랐고, 그리고 자동차, 전기차 종목들 뭐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등등 다 3%대 이상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애플도 4%대 정도 상승이 나왔죠. 그래갖고 이제 테슬라는 거의 5%대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보시면 애플이 4% 올랐고, 테슬라가 5% 올랐고, 그리고 리비안이 3% 올랐고, 그리고 루시드가 또 4% 올랐고, 이런 거 여러분들 일단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국내 증시도 이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지역 은행주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애플 관련 종목들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지니틱스부터 보도록 할게요. 지니틱스 같은 경우에 여러 번 가져왔던 종목인데,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관련 테마로 지금 묶여 있고, 별지형 반도체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니틱스 같은 경우에 지금 차트 뭐 재무 보면, 재무는 솔직히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게다가 증백 종목이죠. 증거금 100%. 그렇기 때문에 많은 비중으로 하시면 안 되는 종목이고, 저도 그래서 초액으로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니틱스 같은 경우에 재무도 보시면 뭐 매출이 작년에 좀 적었죠. 뭐 그래도 올해는 일단 그 감사 보고서 제출이 됐기 때문에 매매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차트 보시면 이때 강하게 들어 올리는 움직임 나왔었는데, 2021년도 초 이 고점대 물려있는 개미들의 물량을 소화하는 움직임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 이제 국내 증시 지수 전체가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락이 나왔죠. 하락하고 저점이 코로나 때 저점 수준까지 나왔죠. 그 저점 이후에 최근에, 최근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2월 달에 이렇게 상한가가 한번 들어오면서 제가 이때 진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상승이 좀 나왔었어요. 근데 저는 상승이 나왔는데, 상승 나오는데, 이거 이쯤에서 한번 진입했고, 여기서 물타기해서 평단을 제가 1,700원, 1,800원 정도로 맞춰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너무 올라가길래, 한번 개미 털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보시면 수요일 날 갑자기 17%, 18%를 내리꽂더라고요. 거래량도 적지는 않았는데 거래량도 어느 정도 터지면서,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이 올라가는 추세 하단까지 내려와서 이 구간을 또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지 않더라도 아래로는 손절 라인이 짧고 위로는 또 크게 열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지지가 조금 더 나온다,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베팅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지니틱스 설명해 드리면서 비슷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보시면 이렇게 들어 올리고 공격형 매집하고 눌러주고 골파기스러운 하락이 나오고 이렇게 올라가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게, 윈텍 윈텍 보시면 어 지금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다시 제자리 왔죠 지금. 근데 요때쯤 기준으로 차트를 좀 볼게요. 이때 기준으로 그러면 한 1월 16, 뭐 이때 1월 달쯤으로 보면, 뭐 요때쯤으로 볼게요. 그러면
보시면 지니틱스랑 차트가 비슷하죠. 들어 올리고 매집하고 골파기스러운 하락 나오고 상한가 눌러주고 출발. 보시면 윈텍도 이 추세 하단까지 한번 상한가로 들어 올리고 죽이고 이렇게 올라가죠. 죽이고 올라가죠. 한번 이렇게 개미 털고 올라가는 추세 이탈하지 않고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 거죠. 이러면서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하는 이러면서 지금 9,000원대까지 올라간 모습인데 9,000원대까지 찍고 왔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면 이 지니틱스도 같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여기서 상한가로 들어 올리고 개미 한번 털고 이렇게 올라가 준다면 비슷한 그림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 가능성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온다, 그렇게 무조건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이 추세만 지켜준다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좀 베팅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니틱스 같은 경우에 저도 지금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지금 60만 원, 70만 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도 지금 한 10%대 수익이 나고 있고 저는 평단이 1,700원 정도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니틱스는 이 추세가 깨지더라도 혹시 이 우상향한 추세가 깨진다. 그래도 요 정도만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1,780원 정도. 그러면 딱 구름대 라인이랑 겹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으로 원익 P&A 좀 보면 원익 P&A 2차전지 장비 테마거든요. 2차전지 조립 공정 그리고 충전 방전 장비를 제조 납품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 원익 P&A 같은 경우에 보시면 2차전지 제조 장비 공급 계약 체결을 했다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걸 보시면 이렇게 유럽 배터리 공급사에 689억 2차전지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가 나오면서 지금 이날 이렇게 17% 이렇게 올라주는 모습이 나왔고 차트 보시면 이것도 약간 현대사료랑 제가 유사한 종목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강하게 들어 올렸는데 거래량이 털고 나간 거래량의 모습이 아니죠. 털고 나간 이 고점대에 오히려 거래량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점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익 P&E 같은 경우에도 제 생각에는 한번 들어 올리고 눌러주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으로 가려는 모습이 아닌가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 보시면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가 있는데 하락하던 추세를 여러분 지금 돌파했죠. 돌파를 단기간 했다가 다시 살짝 들어온 모습이긴 한데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런 추세가 있는데 여기서 저항 맞고 내려와서 조금 더 뺄 거였으면 더 하락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근데 여기서 다시 강하게 올라왔고 갭상승 매집봉이 있어요. 갭상승 16%. 이때 장대 음봉 갭상승 장대 음봉 매집봉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저점도 올려주고 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추세도 돌파한 듯한 걸쳐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빠지면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지만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장기 높이평균선 라인에서 손절 잡고 매매할 수 있겠죠. 이미 지지와 이때 저항을 많이 받았었고 이때는 또 지지가 많이 나왔었던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지 저항이 겹치면서 장기 높이평균선 라인인 9,100원만 좀 지켜준다면 여기서 이러한 그림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익 p 니 같은 경우에 0차 0차 눌러주는 그림이 또 나왔어요. 저점을 이렇게 올려주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거 원하는 대로 올라가지 않더라도 아래로는 짧고 위로는 크게 열려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가성비 좋은 구간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들어올리는 0 차의 움직임도 나왔고 그리고 보셔야 될 게 뭐 이렇게 갭상승 장대 양봉 매집 있을 때 거래량 들어오고 빠질 때 거래량 없죠. 그리고 한번 다시 들어 올리면서 이 전 박스권 고점 라인의 매물을 한번 소화하는 움직임 그러면서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내려오더라도 이 라인 장기노 평균선 지금 3개 정도가 모여있는 이 라인만 지켜준다면 조금 더 넓게 본다. 좀 타이트하게 보면 9,100원 정도가 될 것 같고 좀 더 타이트하게 본다. 이 정도만 이탈하지 않으면 8,700원 이 정도만 지켜준다면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한번 베팅을 해볼 수 있겠죠. 이번 주가 아니더라도 한 2, 3주 안에 다시 한번 위로 튈 가능성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익 P&E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이 원익 P&E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조금 크더라고요. 코스닥인데 시총이 4천억이나 되고, 지금 보시면 대주주 지분은 한 원익홀딩스가 대주주인데 한 29% 정도 되는 모습이고, 재무 보시면 나쁘지 않죠. 매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근데 작년에 당기 순이익이 없네요. 보니까 이게 좀 애매한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매출이 안 나오고 있는 회사도 아니기 때문에 뭐 부채 그렇게 높지 않고, 그래서 이 원익 P&E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뭐 주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걸쳐 있는 모습 보이죠, 여러분? 주봉으로 보니까 딱 지지 저항 겹치는 구간에 있는 모습. 그러니까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상승해줬고 조정 나왔고, 그럼 다시 상승할 가능성에 베팅을 해볼 수 있겠죠. 조정 줄 때 거래량 없고 올릴 때 거래량 있고, 주봉, 월봉 이렇게 크게 보면 여러분들이 좀 더 차트가 보기 쉽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 종목 LTC. LTC 같은 경우에는 전고차 배터리 테마입니다. 수소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뭐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전해질 개발을 완료했다고 하고, 보시면 이 종목도 상장하고 25,000원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쭉 내려와서 이 밥그릇 1번, 2번의 구간을 걸친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보시면 매집도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코로나 이후에는 강하게 들어올리는 공격형 매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네, 공격형 매집하면서 요 정도 구간 17,000원, 17,000원이면 요 정도 구간대까지 물려있는 거의 이 고점대 박스권을 제외한 이 아래 구간 박스권 매물을 다 먹는 매집이 한번 나왔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조정을 준 모습이 나왔고, 조정 이후에 마찬가지로 LTC도 한번 들어 올렸었죠. 근데 눌러주는데 저점을 올려버립니다, 여러분. 저점을 이렇게 올려버리죠. 저점을 올리면서 제가 그래서 이 추세선을 그어놨는데, 이 추세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었죠. 근데 돌파하고 0, 차 내려왔죠. 그러면 이 추세랑도 겹치고 장기동평선 라인이랑도 겹치고 아래로 짧고 위로 크게 열렸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손절 라인 타이트하게 잡고 11,100원 조금 더 아래 보신다. 11,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럼 여기가 또 이제 지지 저항으로도 겹치는 구간이고, 이때 저항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 손절 라인으로 매매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를 하락하던 추세를 이렇게 수렴하던 추세를 일단 1차적으로 하락하다가 수렴하던 추세를 위로 뚫었고 눌러줬으니 0, 차, 0 다시 올라가는 그림에 베팅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LTC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추세 하단에 내려와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손절량 들어올릴 때 여러분 거래량 보세요. 들어올릴 때 거래량 들어오고 내려오면서 거래량 없죠. 이때 거래량도 올릴 때 거래량이죠, 여러분. 올릴 때 거래량.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가성비 좋게 매매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LTC도 뭐 재무 보면 2021년도에 적자가 나긴 했는데 올해 다시 흑자 전환을 했고, 2022년도에 매출도 지금 거의 3배 가까이 뛴 모습이죠. 영업이익도 108억, 당기순이익도 30억. 그래서 지금 뭐 괜찮은 모습이고, 이 LTC라는 종목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도 이번 주에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종목 한국종합기술. 한국종합기술은 지진 쪽 테마입니다. 지진. 종합건설 엔지니어링 회사로 내진용 콘크리트 구조물의 신축 이음 장치 및 뭐 이시공 방법 이런 거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이거를 제외하고 차트만 놓고 보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이때 한번 시세가 나왔었죠. 시세가 나오고 그 근처까지 들어올리는 상승이 나왔는데 여러분 거래량이 없습니다. 거래량이. 그럼 여기까지 단순하게 들어올려서 이 앞전 물량을 다 먹은 거라고 좀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뒤에서 이렇게 수렴하는 추세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더 많이 터지고 있죠. 그리고 수렴하면서는 보통 거래량이 점점 줄어듭니다. 근데 이때 1차적으로 거래량이 수렴하면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 여기서 한국종합기술이 매집도 굉장히 많이 보이죠, 여러분. 이거는 그 턴 게 아니고 매집입니다, 매집. 최근에도 이렇게 매집봉이 있고, 그리고 이번 주에 목요일 날 이렇게 또 괜찮은 양봉 흐름이 나와줬죠. 3%대. 그러면서 지금 장기동 평균선 라인에 걸쳐 있는데, 제가 이 종목을 이번 주에 가져온 이유는 내일 일단 국내 증시가 상승 출발을 하면 여기 위에서 출발을 할 거예요. 아마 한국종합기술도.
그럼 여기서 내려오면 자르면 그만이고, 지금 위치에서는 제가 일단 이 수렴하던 추세, 이런 추세 안에 있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보신다. 어, 네, 이 바닥, 지금 지켜주고 있는 바닥 구간, 이 정도 구간을 여러분들이 손절 라인으로 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지금 7,000원인데, 지금 이 정도가 6,400원 정도 되죠. 손절 라인이 최 10%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아래로 이탈하면 자르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 위로 돌파하면서 장기동 평균선 라인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서 위로 튈 가능성, 수렴을 뚫고 위로 올라갈 가능성에 베팅을 해볼 수 있겠죠. 여기서 수렴하다가 올라가는. 그리고 보통 수렴하는 종목들 보면 수렴 끝에서 방향이 정해지기보다는 수렴 끝부분에 들어가기 조금 앞에서 방향을 정하고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종합기술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들어 올리는 매집이 있었고, 뒤에서 수렴하면서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데, 원하는 대로 흐름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로 튈 가능성에 베팅을 해볼 수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뭐 재무도 한국종합기술 나쁘지 않죠. 매출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도 괜찮고, 부채 비율 그렇게 높지 않고, 유보율 괜찮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종합기술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음 종목 코데츠 컴바인, 뭐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신 브랜드죠. 개성공단 쪽 테마고, 속옷 및 의류 브랜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차트 크게 보면 상장한 지도 꽤 오래됐더라고요.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작전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 그리고 보시면 어 보시면 이 앞전에 뭐다? 이때 이후에 거래량이 이상하게 많죠. 바닥권에서 보시면 이 거래량 터지기 시작한 구간이 심지어 이때보다도 이후입니다. 2016년. 그러면서 이 이후 구간을 좀 볼게요. 그러면 이 구간, 이 구간에서 지금 보시면 딱 봐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지금 박스권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박스권 매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코데츠 컴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가져왔냐? 보시면 작년 7월 달쯤에 한번 들어 올리는 움직임이 나왔죠. 들어 올리면서 이제 앞전에 물려있는 개미들의 물량을 한 요 정도 구간까지 테스트하는 움직임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 다시 내려왔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바닥을 지켜주죠. 이 정도 구간으로. 바닥을 계속 지켜주죠. 이 정도 구간으로. 그러면 한번 들어 올리고 내려왔는데, 매집봉도 중간에 하나 있고, 다시 들어 올리고, 최근 흐름 볼게요. 최근 흐름 보면 들어 올리고 눌러주고 들어 올리고 눌러주고, 이때 쌍봉으로 저항을 맞았거든요. 이때 쌍봉으로 저항을 맞았는데, 저항 맞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렇게 내려가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근데 보시면 111선에서 지지 나오고 다시 올렸죠. 그러면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하락보다는 상방의 힘이 조금 더 강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거래량 터진 양봉이랑 지금 물량 받아먹는 매집봉도 떴고, 그러면 단순하게 봤을 때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쌍고 찍고 빠지면서 이렇게 흘러내려도 이상하지 않은데, 여기서 다시 들어 올리고 눌러줬으니 이런 식의 그림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반대로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 내려가면 448일선 정도, 왜냐면 두 번 정도 단기 저항, 세 번 지금 저항이 있었죠. 그럼 여기를 이탈하면 자르고, 여기를 이탈하면 자르고,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손절 라인 짧게 가성비 좋게 매매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코데즈 컴바인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 코데즈 컴바인도 제가 말씀드린 검색기에서 찾아낸 종목이고, 여기서 뭐 흐름이 다시 내려왔다 갈지, 아니면 여기서 제가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려주고 올라갈지는 봐야겠지만, 원하는 대로 안 나오면 자르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이탈하면 자르고 올라가면 수익 챙기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일 흐름 좀 지켜보시고, 분할 매수할 구간이 나온다, 이 정도 구간에서 진입해 보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음, 그리고 이제 동양생명, 구독자분께서 분석 요청하신 동양생명 좀 볼게요. 동양생명 같은 경우에 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생명보험 관련된 종목이죠. 보시면 2009년도에 상장을 이때 15,000원, 6,000원대 정도에서 했는데 그 이후에 코로나 때까지 쑥 빠지다가 코로나 때 한번 들어 올리면서 거래량 들어온 걸로 봐서는 매집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이 구간 동안 이 한 7, 8,000원 정도까지 매집을 한 것으로 보이고, 딱 이 정도 구간까지 매집을 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 근데 보시면 이 고점 찍은 이후에 추세가 약간 이러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면 이런 추세 안에 있었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면 이런 추세 안에 있었는데, 추세를 이탈했었죠. 최근에. 이탈했다가, 보시면 이탈했다가 거래량 들어온 매집봉이 하나 떴는데, 보시면 거래량 들어왔죠. 이때 여기서 좀 버텨주면서 옆으로 돌려주면서 이 매집봉 위에서 버텨주는 그림이 좀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보시면 다시 이 우하락하던 추세 밖으로 벗어나서 하락이 나왔죠. 보시면 근데 대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 매매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추세로 들어왔다가 다시 이탈했어. 추세로 들어왔으면 여기까지는 적어도 노려볼 만한데 다시 이탈을 해버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단 이 제가 기준봉으로 삼는다고 하는 매집봉 캔들에 시가를 이탈해 주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탈을 하지 않고 지켜주는지가, 그럼 지금 여기서 적어도 여길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면서 돌려주는 그림 나올 때 이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래로 나오면 손절이 짧고 위로는 또 크게 열려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이 장대 기준봉이 될 매집봉에 시가를 이탈하지 않는지, 이탈하면 기본적으로 일단 여기까지 내려가겠죠. 여기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1차, 2차로 진입하겠다 싶으신 분들은 분할로 접근해도 되고, 아니다 나는 손절 잡고 매매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돌려주는 거 보고, 지금 일단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돌려주는지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거든요. 아니면 돌려주고 다시 올라가면서 이 111선 위로 올라갔을 때 이때를 매매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양생명 같은 경우에는 저라면 지금 매매 타점이 안 나온다는 거 적어도 지켜주면서 돌려주는 그림 나오면 그때 손절 라인 잡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장기동 평균선 하나라도 위에 올라갔을 때 그때 매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신전자 좀 볼게요. 상신전자 수요일날 상한가 나오고 제가 분석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 그 다음날 목요일날 또 튀면 7,500원 정도까지 보러 갈 것 같다 예상을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딱 7,800원, 시가가 이미 7,800원에 시작을 했죠. 지금 7,800원에 시작해서 쭉 밀린 모습인데, 보시면 이게 거래량 실린 장대 음봉이죠. 이거에 대해서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기서 이 갭 채우러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거래량 터졌으니 지금 세력들이 한번 털고 내려오는 거 아니냐. 세력 손바뀜이 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맞다 아니다 이렇게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고, 제가 보는 기준에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7,800원 정도까지 찌르는 모습이 나온 걸로 봐서는 당연히 일단 이 구간에 있는 개미들의 물량을 테스트를 한 거겠죠. 물량을 1차적으로 봤거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분봉으로 보면 갭으로 띄우고 개미들 물량 쏟아낼 때 거래량 터졌고, 빠지면서 여러분 거래량 크지 않아요. 들어 올릴 때 다시 거래량 들어와요. 빠질 때 거래량 없어요. 그리고 장 막판에 갑자기 들어 올리면서 개미들 물량을 한번 다시 받아요. 물론 이 일봉상 흐름은 이렇게 하락 추세로 마무리가 됐지만,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수렴하는 듯한 추세로 끝이 나죠. 그리고 지금 시외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4%가 올랐죠. 4%. 그럼 6,100원. 6,100원이면 이 정도에서 시작을 하겠다는 얘기겠죠, 내일. 근데 시외에서 이만큼 올랐다고 무조건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서 시작하는지 봐야겠죠. 이 5분 봉상 하락 수렴하는 추세인데 여기를 만약에 내일 뚫고 시작한다? 그럼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만약에 다시 한 6,100원대에서 시작한다.
다시 이렇게 양봉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려온다. 그럼 내려오면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말한 대로 올라가지 않고 내려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저는 주봉, 월봉상 어떻게 할 건지 다 시나리오를 짜놨습니다. 보시면 한 요 정도 4,500원. 보시면 지지 저항이 많은 구간이죠. 4,500원. 크게 보더라도 지지 저항이 많은 구간이에요, 여러분. 내려오면 저는 여기서 불타기 할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안 내려오면 추가 매수 안 할 거고, 여기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서 불타기 하고, 왜냐면 저는 평단이 3,800원대이기 때문에 내려오면 여기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겠구나.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올라가지 않고 내려온다면 4,500원대, 4,500원대에서 불타기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일단 가장 베스트는 여기서 다시 양봉 띄워주면서 올라가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양봉 띄워주면서 다시 올라가는 거겠죠. 뭐. 최근에 상승한 외경 케미칼인가? 뭐, 여러분 일단 들어 올리고 나서 장대 음봉 나오고 다시 올라가는 거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딱 보이죠, 여러분. 이렇게 음봉 쏟아내고 다시 올리고. 그러니까 지금 개미를 여러분 보세요. 상신전자 시가 7,800원에 시작했을 때, 야 이거 오늘도 상한가다. 이때 들어간 개미들 없겠습니까? 이때 들어간 개미들을 털기 위해서라도 눌러줍니다. 보시면 여러분 고가가 18%고 저가가 10%죠. 지금 위아래로 30%가 움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점대에서 산 사람들은 지금 30% 물려 있습니다. 30% 하루 만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거래량 실린 장대 음봉이 나온 건 조금 아쉽지만 여기서 양봉이 삼화전자처럼 양봉이 나왔다면 다음날 또 갈 수 있겠죠, 월요일날. 근데 이렇게 일단 흐름이 나온 거는 좀 아쉽긴 하지만 저는 고점대 이 7,800원대에 물려있는 개미들의 흐름을 테스트한 게 개미들의 물량을 테스트한 게 아닌가 좀 이렇게 보고 있고, 내려온다면 이 정도 구간 4,500원대에서 불타기를 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일단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도 지금 상신전자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뭐 지금 저도 70% 넘어갔었는데 50%대로 내려왔죠. 아직 가지고 있어요. 상신전자 지금 500, 5, 60만 원치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일단 뭐 내려온 건 저도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했었는데, 내려온 건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여기서 내려오더라도 오히려 여기서 이 갭을 지켜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 주간 증시 이벤트 좀 볼게요. 주간 증시 이벤트. 미 지역은행 위기, 물가 주목. 미국 지역은행 위기와 물가,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뭐 세 번째 타겟이 된 캘리포니아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JP모건에 인수됐다. 이러면서 이제 팩웨스트가 지목이 됐었는데 40% 이상 하락했다가 다시 80%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죠. 팩웨스트 잠깐 종목 보면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50% 빠졌다가 80% 올라가기. 이런 식의 엄청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여러분 이미 위기설이 나오기 이전에 3월 요때부터 이미 급락을 해버리죠. 이미 은행 상태가 안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를 지금 글로벌 세력들이 증시 악재로 지금 갖다 붙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팩게스트가 40% 이상 폭락했는데 다시 올랐고, 아직 은행 관련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번 주는 또 뭐 은행 파산 사태로 은행들이 대출 요건을 강화하고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등 긴축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신용 경색이죠, 경색. 긴축 영향은 경기 침체 우려를 하방 압력으로 가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에 물가 지표 발표되죠. 4월 CPI. 지금 보시면 4월 CPI 은행권 위기 속에서 인플레이션 대응을 우선시한 것이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4월 CPI가 전월 대비는 0.4, 전년 동기 대비는 5.5 올랐을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 비슷하거나 약간 둔화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로켓처럼 오르고 깃털처럼 내린다. 매우 느린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인플레이션 CPI 지수가 혹시나 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흐름에 나오면 증시가 또 하방으로 엄청나게 빠지겠죠. 그럼 반대로 이 CPI가 예상치보다 대폭 하회를 한다. 예상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 그럼 증시의 또 상승 가능성을 또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 날 여러분 되게 웃기죠. 금요일 날 고용이 엄청 좋게 발표가 됐죠. 고용이 좋으면 이
임금 관련된 인플레이션이 식지 않는다는 건데 오히려 경기 침체가 오히려 경기 침체 아니네. 경기 침체 가능성 오히려 줄어들고 있네.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해서 뭐 금요일 날 증시가 올렸다고 해요. 보시면 뭐 고용, 고용 둔화 중 여전히 과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뭐 얘기가 나온 거 보면 고용 지표가 전망을 밝힘에 따라 갖다 붙이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죠. 좋게 나오면 또 임금 인플레이션 둔화 안 된다고 뭐라 하더니 이번에는 고용 지표가 전망을 밝힘에 따라 말이 안 되죠. 고용이 좋게 나오면 오히려 임금 인플레이션 안 떨어지네. 금리 더 올려야겠네. 이러다가 갑자기 경기 침체의 우려를 완화시키는 경제 강세의 징후에 대한 안도감을 시사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갖다 붙이고 있죠. 그러니까 호재로 악재로 쓸 때 악재로 쓰고 호재로 쓸 땐 호재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또 이번 주에는 뭐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에는 디즈니 실적 발표가 있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번 요즘에 이제 가장 핫 이슈가 디폴트 채무 불이행 관련된 이슈죠. 6월 1일이 이제 뭐 한도라고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부채 한도를 이제 협상을 어떻게 진행을 할지 이게 좀 관건일 것 같고 이게 괜찮게 나와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 이슈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또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월요일 화요일에는 크게 영향을 줄 만한 이슈는 아직 없어 보이고 수요일이 이제 4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죠. CPI 아마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9시 반이겠죠. 9시 반에 이제 CPI 발표가 있고 그리고 목요일에는 이제 CPI 나왔으니 생산자 물가지수 PPI 발표 있고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는 연준이 선호하는 지표인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 발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잉글랜드도 기준금리 결정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러한 이슈가 있고 그리고 제가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좀 적어놨는데 지금 기시다 총리가 오늘부터 1박 2일로 방한을 해 있죠. 그래서 외교 안보 관련 뭐 협력을 논의하러 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이슈가 있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5월 8일 월요일부터 이제 사우디 교통물류 장관 방문을 하죠. 방한.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주 관련된 뭐 도로랑 물류 쪽이었나 관련된 얘기를 좀 할 거라고 해서 네옴시티 관련 종목들이 또 움직이는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WHO가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 비상사태를 해제를 했다고 해요. 이제 주말 중에 나온 뉴스인데 그러면서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나 헬스케어, 뷰티,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 움직임 있는지 좀 봐야겠죠. 그리고 지금 설탕 가격 폭등을 했다고 하죠. 지금 뭐 슈거플레이션이라고 하면서 설탕 가격 폭등을 했다고 하는데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설탕 가격 뭐 최고 37% 폭등 뭐 이러면서 과자, 아이스크림 인상 뭐 이러면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대표적인 설탕 관련주 대한제당 이미 올랐다고 해서 이미 차트가 한번 뛰었어요. 장기동평선 위로 올라왔죠. 그럼 적어도 내일 갭으로 떠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대한제당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 대한제당 우도 보시면 이렇게 바닥에서 슬슬 시동 걸고 있죠. 올라오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양봉 내일 상한가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대한제당이랑 대한제당 우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단타로 접근한다면 시가에서 눌림 주고 다시 시가 돌파하는 그림이 나온다. 그럼 이런 자리에서 진입해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설탕 가격 관련해서 대한제당 후 또 살펴보시고 제빵 제거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뭐 크라운 제가 뭐 아니면 식품 관련주, 크라운 제가 뭐 식품 관련주, 뭐 제과 제빵 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러한 이슈가 있고 제가 가져온 종목들은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현우산업도 가져올까 했는데 현우산업은 저번 주에 이미 관심 종목을 가져왔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는 이렇게 5종목을 가져왔고 저번 주 관심 종목 해도 여러분 제가 바로 이번 주 관심 종목에 치중하는 게 아니라 남겨둡니다. 아직도 매매하기 괜찮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일주일이 지났다고 해서 잊지 마시고 경인전자 지금도 괜찮죠 자리 경인전자 추세 깨지지 않았고 오히려 눌러줬으니 손절 잡고 매매할 수 있겠죠 이런 종목들 히베이 메탈 급등하고 내려왔네 내려오면 장기노평선 라인에서 받거나 매매해볼 수 있겠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다 괜찮은 종목들이거든요. 아직 시작도 안 한 종목들이고 그린 케미칼도 지금 아직 2평 배열 상태 정배열이고 구름대에서 아직 내려오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관심 종목도 다음 주 관심 종목도 저번 주 관심 종목도 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고 일단 이번 주에도 일단 내일 상승 출발을 하면서 국내 증시도 좀 좋은 흐름으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